춘희 엄마가 시어머니, 우리 엄마, 그 남자의 어머니 중 제일 먼저 세상을 떴다. 연세는 넷 중 가장 아래지만 이른을 넘어 살았으니 아까운 나이는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아직도 그 옛날 동네의 퇴락한 조선기와 집에 사는 춘희네하고는 멀어졌지만 그 대신 집집에 전화가 보급됐을 때라 시어머니는 춘희 엄마하고 여전히 친하게 지냈다. 며칠에 한 번은 밑도 끝도 없이 긴 통화를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당연히 시어머니 방에 전화기가 따로 있었고 남편이 밖에서 급한 일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 계속되는 날은 의례 시어머니 통화가 길어졌거니 하고 따로 전화를 놔드려야지 말만 하고 아직 놔드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통해 춘희가 정말로 동생 중 마지막 남기고 다 미국으로 데려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춘희 엄마는 미군 부대 다니는 큰아들 장가들여 손자보고 그냥 그 집에 살다가 노한으로 별세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는 시어머니였다. 그 소식에 거의 며칠을 식음을 끊다시피 했다. 그 전부터도 거동이 불편하여 문상은 나 혼자 가야 했다. 7 자식 중 6을 미국으로 보낸 춘희 엄마의 장례식은 조촐했다. 아직 구습이 남아있는 침체된 동네라 골목에다 차이를 치고 문상객을 대접하는 것이 신기해 보였다. 한 동네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문상객들은 복덕방에 죽치고 앉아있는 이들을 다 모셔온 것처럼 비슷하게 후줄근한 노인들이었다. 모시던 큰며느리가 친구들 또래의 여자들과 차일 속에서 묵장을 치는 노인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문상객들 치닥거리를 귀찮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게 보기 좋았다. 한 동네에서 이웃에 살 때도 큰아들 대식이는 학교 다니다 말고 취직해서 나가 있어서 거의 친해질 새가 없었다. 서로 나이가 먹고 소시적 인상도 가물가물해 내가 누구라는 걸 설명해야 했다. 문상객이 많은 상가는 아니었지만 혼자서 상주 노릇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맞상제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눈도장을 찍었는지 말았는지 몰라 발인하는 날 또 한 번 상가에 갔다. 눈도장도 눈도장이지만 오면서 차일 안의 노인들로부터 흘려들은 3일장이면 3일장, 5일장이면 5일장이지 4일장이 어디 있냐는 시비에 미국서 큰딸이 오는 날에 맞추느라 4일장이 됐다더라. 입 다물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맞상제가 나에게 그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걸 보면 내가 누구라는 걸 납득시키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발인하는 날 춘희는 정말 와 있었다. 딴 형제들은 다들 급하게 직장을 비울 형편이 안 돼 혼자만 왔다는 걸 나에게 변명하듯 속삭였다. 그 밖에 딴 말은 할 새가 없었다. 묘지는 용인 어딘가에 공원 묘지라는데 나는 따라갈 생각이 없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는, 정이고 물질이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게 가장 무난하다는, 몸에 밴 소심한 생활 철학이 그럴 때도 잘 가동을 했다. 골목에서 연구차까지 영정이 앞서고 관이 웅구대고 아들 며느리는 슬프고 피곤한 얼굴로 딸은 아이고 아이고 소리내어 곡하면서 뒤따르다가 관이 차 뒷공무니에 열린 구멍으로 들어갈 때는 딸이 따라 들어갈 듯이 자지러지게 울며 몸부림치는 데까지는 나도 망감이 교차하는 침통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누구는 연구차에 타기도 하고 누구는 관에 매달려 우는 딸을 그만하라고 달래 떼어놓으려 하는 북새통이 아무의 눈에도 안 띄게 슬쩍 빠져나갈 수 있는 혹이다 싶어 발을 돌리려는데 누가 뒤에서 팔을 잡았다. 춘이었다. 선물을 사왔으니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 선물 타령인지
나는 황당하기도 하고 난 부끄럽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내가 달가워하건 말건 춘희는 상복을 입은 조카딸에게 얼른 집에 뛰어가 쇼핑백에 든 걸 가져오라고 시켰다. 얼떨결에 조카딸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고 춘희를 찾았으나 이미 버스에 오른 뒤였다. 집에 와서 미제 봉다리를 열어보니 비닐봉지에 든 인스턴트 커피가 나왔다. 1파운드도 넘을 것 같은 많은 양이었다. 어머니 장사 치르러 오면서 선물을 챙긴 성의가 고맙긴 해도 그걸 언제 다 먹나 싶어 달갑기만 한 건 아니었다. 이제 국내에서도 커피가 흔하고 싸지면서 기호도 다양해지고 있었다. 나도 인스턴트보다는 원두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촌스럽긴 하는 소리가 나왔다. 미국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을 촌스럽게 여긴 건 춘희가 처음은 아니었다. 우리가 큰 소리치며 덜어는 돈자랑도 하면서 살만해질 무렵이었다. 근래에 춘희가 또 한 번 다니러 왔다. 어머니 묘를 화장하러 왔다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유일하게 한국에 남아있던 큰동생마저 미국으로 데려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결국은 부모님 묘가 무연고 묘가 되어 화장하기로 합의한 듯 했다. 춘희가 나에게 연락을 취한 건 화장해서 그 재를 동해바다에 뿌린 후였기 때문에 따로 도와줄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만나자는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 밖에서 만나서 점심이라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내일이면 떠난다고 지금 잠깐 들러서 얼굴이나 보고 가겠다고 했다. 따로 시간을 내달라는 것도 패 끼치는 것 같고 패 끼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같은 게 느껴지는 차갑고도 세련된 목소리였다. 그전 같은 주책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별꼴이다 싶은 뜨악한 생각이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춘희는 아무런 선물도 안 사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끼니 때도 아니었다. 여기서 가끔씩 만나는 동창이나 나이가 비슷한 친구끼리는 만나면 첫인사가 젊어졌다 아니면 예뻐졌다로 정해져 있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만족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 안 드는 유쾌한 선물로 자주 써먹었다. 그러나 춘희에게는 준비하고 있던 그 대사를 써먹지 못했다. 너무도 속이 들여다 보일 것 같았다. 춘희는 백발에 다리가 불편한지 조금 절뚝대며 들어왔다. 그렇다고 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추하게 늙은 건 아니었다. 나보다 훨씬 정직하게 늙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나는 감쪽같이 염색한 내 머리칼과 곱살하게 늙은 얼굴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영구스러워졌다. 끼니 때가 아니니까 식사 대접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춘희는 밥은 먹고 왔다는 걸 강조했다. 차는 뭘로 할까? 녹차가 좋을까? 커피가 좋을까? 물었다. 아무거나 라고 했다. 그녀에게서 받은 2번의 커피 선물이 생각나서 녹차와 커피를 함께 내왔다. 녹차는 성의 있게 질 좋은 작설차로 내오고 커피는 요즘 일회용으로 나온 커피 프림 설탕이 믹스된 걸로 내왔다. 원두커피가 시들해지면서 옛날 다방커피가 생각날 때면 손쉽게 타먹던 거였다. 그녀는 녹차보다 그 믹스된 일회용 커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신기해했다. 미국 총구석에서 살아서 그런지 처음 본다고 했다. 나는 마침 싼 맛에 100개짜리 일회용에 10개가 덤으로 붙은 큰 봉지를 사놓은 게 있어서 그걸 선물로 주어도 좋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그러면 고맙지 하면서 순진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마치 그 선물 때문에 온 사람처럼 그걸 챙겨주자 그 즉시 일어서려고 했다. 대식이네 처가에 묵고 있는데 대식이 처남이 여기까지 태워다 주었고
지금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다. 보내고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내일 아침 비행기니까 가서 짐도 싸야 하고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기어코 대식이까지 데려갈 게 뭐 있냐. 대식이만 안 데려갔으면 어머니 화장 안 해도 됐을 텐데. 대식인 내가 데려간 게 아니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제 힘으로 이민 비자 받아서 왔어. 그 나이에도 이민 비자가 나오나? 걔 평생 내가 넣어준 미군 부대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했잖아. 그걸 경력으로 인정해줘서 쉽게 비자가 나오더래. 언니, 그거 보면 미국 참 좋은 나라지? 안 그래? 미국이 좋은 나라란 소리를 하도 진지하게 말해서 나는 약간은 강요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탐탁지 않게 대답했는지 언니 정말이야. 미국 괜찮은 나라야. 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다. 그 옛날 그의 어머니와 우리 시어머니가 만났다 헤어질 때 지루하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던 생각이 났다. 시어머니는 춘희 엄마가 떠난 그 이듬해 세상을 떴다.